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가치 산정의 사례 중에서 TV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TV는 자연에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TV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사용해야 하는 재료 중에는 자연에서 가져오는 재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들은 그 가치가 자연에 있던 것이며 이에 대한 가치의 산정은 이 원자재들을 공급하는 데 소모하게 되는 각각의 가치를 공급자 가치로 산정해서 합하게 됩니다. 오늘은 원재료의 공급자 가치를 제외하고서 TV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가치인 소비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비자 가치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며 가치주의 경제에서만 볼 수 있는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입니다. 권장 소비자 가치는 이들 공급자 가치와 소비자 가치의 합산이 됩니다. 만약에 TV를 제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 중에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산정해서 이것을 권장 공급자 가치에 더하게 되며 이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와는 무관하고 공급자와 사회나 국가 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TV를 켜는 일이 일상일 것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TV가 켜 있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었으면 밤에 사람들이 모두 잠을 청하기 전까지는 TV는 계속 자신의 역할을 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TV는 매우 비싼 가전에 속합니다. 화면의 크기가 크고 고해상도의 화질을 보여줄수록 더욱 가격이 올라갑니다. 요즘은 제품이 점점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용도는 아마도 연속극 시청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뉴스 시청일 것입니다. 각종 교양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도 우리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리는 때면 스포츠가 대세가 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봅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얻는 것은 결국 다양한 문화, 예술, 시사 등 각종 콘텐츠라는 정보입니다. TV는 이러한 정보를 화면과 소리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TV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TV는 그냥 정보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보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TV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정보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면 안 됩니다. TV 소비자 가치는 단지 정보를 보여주는 도구의 역할에서만 찾아내야 합니다. 얼마나 잘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소비자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정보 그 자체가 만들어져서 공급되는 것과 그 정보가 수신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TV는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이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얻는 가치는 결국 정보의 습득이고 여기에 TV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TV 소비자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보 습득의 가치를 산정하고 그러고 나서 TV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보의 습득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흘러들어오는 정보에 시간을 몰입하는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TV를 시청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보에 흠뻑 젖는 상태를 만족하는 가치가 TV의 본질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연속극, 영화, 스포츠, 뉴스 등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체로 재미를 느끼며 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결국 정신을 만족시키며 보낸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50%의 가능성을 지닌 정신 만족도를 갖게 됩니다.
만약 70%의 정신 만족도라면 20%만큼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에 시간을 곱하면 그 시간만큼의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즉, TV를 보면서 얻는 정신 만족도와 TV를 보는 시간을 고려하면 TV를 통해서 얻는 정신 가치를 시간 가치로 산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TV가 이 가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TV의 소비자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TV를 보면서 얻는 정신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얼마나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100% 몰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문 일일 것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을 시청하더라도 긴장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잡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충분히 TV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TV를 안 보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몰입도를 고려한 정신 만족도는 70%를 넘기 힘들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50%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즉 아직 무언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정신 만족도입니다. 이 시간을 TV를 보면서 아무런 정신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몰입을 하면서 정신적 만족 상태에서 TV를 본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보면서 다른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만 버리는 셈이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TV를 본다면 TV는 바보 상자라는 말을 몸소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정신만족에 TV가 기여하는 기여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보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보를 보여주는 도구가 더 중요할까요? 이것도 답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TV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TV는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TV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의 전달력이 미흡한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화면이 작고 TV 용도로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대체품이 없던 시대라면 TV가 정신만족이라는 가치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50%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TV가 없으면 정보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며, 반대로 정보가 없다면 TV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컴퓨터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도구가 TV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른 도구와도 그 기여도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따라서 정신 만족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TV를 시청하면서 얻는 정신의 만족 말고도 TV의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을 통해서도 정신 만족이나 정신 불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 만족도는 순전히 소비자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편의성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마다 이에 대한 정신 만족도가 다를 텐데요.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용 이후에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제시하게 되며 그때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 가치에 대해서는 제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당시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 이후에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후에 가치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소비자가 정신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에는 가치위원회에서 정한 일반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며, 이 일반 기준은 개마다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신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한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할 테지만, 이것은 순전히 소비자의 선택이며 가치가 높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결국 공급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TV가 제공하는 소비자 가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가치 산정을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될 정보는 TV의 본질적인 기능 측면에서의 소비자 정신 만족도와 심미와 편의성 측면에서의 정신 만족도입니다.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의 정신 만족도에 대한 TV의 기여도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소비자가 TV를 시청하는 시간도 알아야 하고 TV의 수명도 알아야 합니다. 심리적 정신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시간도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몇몇 항목은 각 소비자 개인의 의견 회신이 필요하고 몇몇 항목은 가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치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조사가 되면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일정 기간마다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TV 소비자 가치를 산정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연도별로 소비자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로 정리해서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제시하는 수치는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상으로 정한 수치들입니다. 기능적 정신 만족도와 심리적 정신 만족도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도록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정신 만족도는 TV의 화면 크기, 화질, 사운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일반 기준이 제정이 되어 있고 소비자는 그 기준 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기능적 정신 만족도에서 TV가 기여하는 기여도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수치는 소비자의 의견이 아니라 가치위원회에서 시대상을 반영해서 정한 값입니다.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2인 가족이 모두 3시간씩 시청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가족별로 정신 만족도와 시청 시간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가치 산정의 사례에서는 2명이 모두 다 똑같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전기 소모량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소비자 가치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은 이번 가치 산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4년차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를 많이 소모할수록 소비자에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치 산정에 전기 에너지 소모량을 포함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 소모는 TV의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라 공공부문에 지불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4년차에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소비자 가치만을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능적 정신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80%라고 나와 있으므로 0.8이 되고요. 이 값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신 만족도의 기본값인 50%, 즉 0.5를 빼게 됩니다. 하루 시청시간 3시간과 2명의 시청자를 고려하게 되고요. 1년간이므로 365일이 되고 TV의 기능적인 정신 만족도의 기여도인 50%, 즉 0.5를 곱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정신 만족도는 75% 빼기 50%인 0.25에다가 하루에 3시간 시청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정신 만족 시간은 TV 시청 시간의 10%인 0.2를 곱해야 하고요. 2명과 365일을 곱하게 됩니다. 이들 두 정신 만족도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게 되며 그렇게 하면은 이 TV는 해당 소비자의 가족에게 4년 차에는 383.25 시간 가치라는 소비자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비자가 처음에 TV를 구매할 때에는 전체 가격 중에서 알 수 있는 공급자 가치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불하게 되고 소비자 가치에 해당되는 가치는 사용하면서 매년 소비자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지불하게 됩니다.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될 때까지 매년 사후정산으로 소비자 가치를 지불하게 됩니다. TV를 오래 쓰도록 만든다면 공급자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정신가치를 따져야 하는 소비자 가치인 경우에는 소비자마다 의견 제시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정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보다 낮은 값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급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얻는 가치를 가치위원회에서 제정한 일반 기준 하에서 자신의 의견대로 제시할 수 있고, 반면에 공급자는 자신이 원하는 소비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 가치가 높은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위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가치 산정의 사례인 TV의 경우 가족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 소비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의 수에 따라서 공급자가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TV 시청 시간에 따라서도 소비자 가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사람이 많고 오랫동안 볼수록 그리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가정에는 TV가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TV 시청 시간에 따라서도 소비자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보는 사람이 많고 오랫동안 볼수록, 그리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가정에는 TV가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산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소비자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비자 개인이 얻는 가치를 말하며 소비자가 가치를 얻는 만큼 그만큼 공급자에게 지불한다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TV 소비자 가치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TV 공급자 가치는 이번 가치 산정에서 제외를 했으며, 이 공급자 가치는 TV를 구매할 때 바로 지불하게 되고, 소비자 가치는 사후에 일정 기간마다 지불하게 됩니다. 전기 사용 가치는 소비자가 공공부문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TV 제조 과정이나 판매 이후에 유해 물질이 생성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사회적 가치를 산정해서 공급자가 공공부문과 일정 기간마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끝까지 시청을 통해서 가치주의 경제가 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